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지역의 상권은 모처럼 숨통이 트인 모습입니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도 무거워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서부터는 이제 정상보다 더 조금 더 많이 신장이 됐어요. 나 어저께도 고기 사고 뭘 사고 조금 썼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한 지 사흘째입니다. 하지만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은 긴장감마저 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리 두기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아무래도 단체 학교라는 것이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생활식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많은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2주 차입니다.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 비율이 벌써 9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원금을 받은 주민들이 지역의 시장과 식당 등을 찾으면서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을 겪은 지역 상권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용처 쏠림 현상으로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다혜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연신내역의 한 식당입니다. 식사하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식당 앞 대기하는 손님도 많습니다. 결제는 카드가 대부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썼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쓸 거예요. 그렇잖아, 친구들 만나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데다 쓰는 거죠, 뭐. 내 돈 주고 먹기는 좀 힘들고. 정부 재난지원금이 풀린 지 2주 차. 지역 곳곳의 상점들은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둘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매출 수준과 비슷하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소비로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 카드죠. 재난카드방. 그래서 엄청 줄었다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 엄청 줄었죠. 다 그렇죠. 한 안경점의 최근 일주일 매출은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습니다. 30%에서 40% 정도 격감을 했었는데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서부터는 이제 정상보다 더 조금 더 많이 신장이 됐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예. 한꺼번에 물리시니까.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산해진 시장에 손님의 발길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생선과 고기, 야채 등 필요한 식료품을 삽니다. 고기 사고 뭘 사고 조금 썼는데 많이 썼는데 이거 받으니까 어떠세요? 좋지 뭐.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카드가 100만 원이면 현금이 한 300만 원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반반으로 돼요. 그래서 카드 재난지원금 카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인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 하고 난 뒤로는 조금 늘었어요. 한 30% 정도 늘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제 주로 많이 오시고. 하지만 모든 상점이 특수인 건 아닙니다. 양천구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을 한 가구의 88%가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카드 사용이 늘어난 만큼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일부 시장 점포들은 여전히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으로만 사용처가 쏠린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재난카드가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가더라고 보니까. 그 슈퍼 같은 데 와서 물건 다 그냥 덕이나 현금으로 주면은 골고루 쓰잖아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지역 상권. 하지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이어서 지역 상권 현장의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연서시장 박치덕 사무장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2주 차에 들어섰는데요. 요즘 시장이나 상점에 실제로 손님들이 늘었다, 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확실히 이제 처음에 코로나 새끼에서 발생했을 때보다도 지금 장바구니는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은 지원금 카드를 많이 쓰고 있어요. 모바일이나. 이 때문에 하나 살 거를 두 개 사고 또한 이제 한 집 들릴 걸 두 집 들리고 해가지고 무거워진 건 확실히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조금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8월 30일까지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시장으로서는 배는 아니어도 그래도 20% 정도는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오셔서 소비자가 오셔서 고객 물품만 구매해주면 좋죠.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반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많이 하죠. 실제 늘은 게 눈에 보이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희 시장은 이제 재난 카드를 받습니다. 그런 걸 꼭 붙였어요. 점포주들이 붙여요. 알아서 써가지고 이제 손님들 이제 고객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카드 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주 이제 그게 많다는 얘기죠. 여러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써서 붙여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써서 붙이고 문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조금 늘었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인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아니요, 우리 시장은 원래부터 카드는 안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진 않아요. 그냥 호강 가다가 노인네들이 카드기도 있는 분들은 이제 그 근령 자체를 잘 이제 안 보이고 그러니까 현금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지만은 예. 우리 시장은 내색은 안 해요. 손님들한테 카드 주면 10%더 받는다는 그런 편견에 떠드는 얘기도 있지만은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카드도 반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인의 차원에서 또 그리고 상인분들과 시장 측에서 점포 방역에도 좀 힘을 쓰고 계시는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은 원래 2월 달서부터 주 3회 방역했어요. 전부 전체 시장을 계속 방역을 주 3회 방역 전체 방역하고요. 또 상인들한테는 마스크라든지 그건 이제 마스크 사용하라고 이제 방송도 하고요. 또 손소독제를 개인으로 소분해서 지급해줘요. 예. 이거 잊지 말고 꼭꼭 하라고. 예, 그래서 우리 시장만 해도 지금 대책은 완전히 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고객들도 보다 보면 다 쓰고 오고 그래서 마스크 다 쓰고 있는 편이고요. 소독은 제대로 하고 있고 저희 시장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부의 이번 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증가를 두고 일부에서는 반짝 효과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이 8월까지인 것을 걱정하는 상인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반짝 효과다. 이거 카드 8월 달까지 다 쓰면 이제 그땐 또 안 될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코로나도 잠정하겠죠. 그리고 기왕이면은 쓰는 거를 조금 더 기간을 연장. 기왕이면 8월 말까지 하지 말고 9월 말 추석 때까지라도 좀 쓰게 그런 연장도 해줬으면 좋고 또 소상공 또 지원금이 또 나오잖아요. 예. 앞으로는 또 프리랜서 또 지원금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큰 걱정은 않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끝으로 시장을 찾는 주민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렇죠. 우리 연서시장은요, 그래요. 은평구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하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에 관련해서 물품도 지원해줬고 소독약도 줬고 그래가지고 저희 시장은 철저하게 방역은 해요. 그러면 어쨌든 손님들이라든지 누가 와서 코로나 발생했다, 양성자가 나타났다면 큰일이 아니에요. 시장에 예. 2, 3일은 문 닫아야 되는 게 생존이 걸려 있어서요. 고객을 걱정하는 차원, 또 이제 상인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 시장은 안전하니까 고객님들 걱정하시지 말고 방역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한 시장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서시장 박지덕 사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교육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죠. 하지만 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불안감은 조금씩 커지는 상황인데요. 은평구에 있는 선정국제관광고등학교에서도 등교 첫날 한 학생이 발열 증상이 있어서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학교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지 고등학교 고3 담임을 맡고 있는 박정선 교사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학생 검사 결과에서 큰 이상은 없었던 걸로 들었는데요. 등교 첫날 발열 학생이 나오면서 교사나 다른 학생들 모두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네, 우선 그 20일 수요일 처음 등교하는 날이었는데요. 사실 학생은 정상 체온으로 등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 수업할 때쯤에 그 학생의 발열 상황이 확인돼서 바로 이제 체온을 측정을 했고요. 체온을 측정한 결과 37.5도 이상의 체온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보건교사 통해서 바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해서 격리하였고요. 그다음에 119에 신고해서 구급차를 통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 조치를 하였습니다. 바로바로 이제 대처는 가능했고요. 그러나 혹시 모를 감염 때문에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네, 다행히 다음 날 해당 학생의 경우가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아이의 결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다음 날은 임시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2일은 정상 등교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등교 첫날부터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 측에서 방역과 관련된 대책들도 마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대책들 마련하셨습니까? 우선 교내 특별수동은 당연히 학생 등교 위해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등교 후에는 매시간 생활 방역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보건부장을 새롭게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표로 이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매시간 환기, 그다음에 분무 소독, 교탁, 문 손잡이, 스위치 이런 것들을 닦아주고요. 그다음에 교내 곳곳에 향균 필름도 시공을 했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책상 이격 배치, 교실 손 소독제, 분무 소독기, 그다음에 소독 티슈, 체온계, 장갑 등의 실시간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보건부장을 이제 선출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자원을 해서 우리 반에 우리 학교의 방역을 스스로 책임지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코로나 사태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의 이런 예쁜 모습을 보고 뭉클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등교 개학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교 후에는 어떤 의견들 보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단체 학교라는 것이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성인이 아니어서 생활 규칙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이 있어야지 진정한 학교가 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정성을 다해서 학생 안전, 등교를 위해 노력했고요. 그래서 등교일에는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활짝 웃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는 등교 개학식을 온라인을 통해서 교실로 전파되었는데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환영 인사에 아이들도 너무나 반가워할 수 있었고, 또 담임 선생님도 역시 온라인으로만 아이들을 지도하였는데 직접 대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미소로 환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저 역시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아이들을 직접 만난 설렘과 동시에 혹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예. 근데 하지만 아이들을 향해서는 선생님들 항상 활짝 웃고 또 뒤에서는 묵묵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 활동을 해주십니다. 등교지도, 급식지도, 쉬는 시간 교실지도, 화장실 줄서기 등등 모든 것들 지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학년 학생들도 등교 개학을 하게 될 텐데 학년별로 격주나 격일제 등교 그리고 분반이나 교실 내에서 화상 수업과 같은 이런 대안들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현실성이 있는 대책들이라고 느끼시나요? 사실 이 사태가 모두가 처음 겪는 사태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실 격주, 격일 등교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정확한 것은 그 어떤 변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역시 사실은 처음에 모두가 우려했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사실 뭐 현장에서 느끼기에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코로나19 지금 사태 역시 현실성 없는 현실이라고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결국은 부딪히고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선생님은 존재하니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관광고등학교 박정선 교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은혜감리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남양주시는 22일 72세와 57세 여성이 각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환자는 지난 8일과 15일 은혜감리교회가 주관하는 원어 성경연구회 교육에 참석했으며 이후 인후통과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지난 20일 양천구 은혜감리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A씨는 양천구 관내 밀접 접촉자는 23명으로 전원 음성 판정 후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로 인한 4차 감염으로 보이는 사례가 나오는 등 클럽발 감염이 계속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 있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곽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A씨 부부와 1살 된 딸은 지난 10일 돌잔치를 열었다가 사진 촬영사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 사례입니다. 택시기사 일도 하고 있는 이 사진사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 제자들이 방문한 코인 노래방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코인 노래방에 갔다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고3 학생의 아버지도 오늘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천에 사는 A씨 부부와 1살 된 딸, 그리고 인천의 고3 학생 아버지 모두 이태원 클럽발 4차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되고 밀집한 장소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매우 좁고 그리고 환기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대화를 통해서 비말이 많이 생성된다는 것을 파악을 하였고 전파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경남 진주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나온 서울 신촌 클럽을 방문한 20대 남성이 감염됐습니다. 어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안양 일본식 술집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또 4명의 간호사가 감염된 삼성 서울병원 내에서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간호사 1명의 지인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간호사가 지인 5명과 함께 서울 강남의 주점과 노래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일행이었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한 명은 이미 확인된 충남 서산에 사는 지인이고 다른 한 명은 경기도 안양 거주자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먼저 일어난 뒤 병원 내 직원 간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 있어 왔다며 밀집된 환경, 또 밀폐된 공간에서는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며 방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TBS 곽자연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에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신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이 도시재생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택정비는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인데요. 심의가 통과된 곳은 신월동 171-26 한필지로 토지 등 소유자 2명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다세대 주택 10가구를 짓습니다. 10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법정 상한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은평구 대조동 일대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어린이, 노인 이용시설이 많아 취약계층 건강보호가 필요한 곳입니다. 은평구는 대조동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취약계층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계획을 세운 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